지금 제 통장엔 8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퇴직금 3억 5천만 원은 5년 만에 전부 사라졌습니다. 아내와는 이혼했고 딸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마저 해고당했고 한 달 뒤면 월세를 못 내서 길거리에 앉을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제 이야기를 듣고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믿었지만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전문가들 말을 그대로 따라했는데도 망했습니다. 지금 시간 새벽 2시 30분입니다. 저는 지금 편의점 카운터 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컵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이라 잠깐 쉬는 거죠. 옆에 비닐 포장된 삼각김밥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이게 제 저녁이자 아침입니다. 형광등이 눈부시게 밝습니다. 창밖엔 아무도 지나가지 않아요. 38년간 농협 여신부에서 대출 심사를 했던 사람이 지금은 편의점에서 라면을 데우고 담배를 팝니다. 파란색 유니폼 조끼를 입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23세의 농협에 입사해서 38년을 한 직장에서 일했어요. 여신부 대출 심사 담당이었죠. 매일 서류를 보고 숫자를 계산하고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을까 판단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성격이라 위험한 선택은 안 했어요. 집 한 채 장만하는 것 빼고는 투자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동료들이 주식 이야기할 때도 저는 적금이 최고예요 라고 웃으며 넘겼죠. 아내와 딸 하나 키우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엔 집에서 쉬고 그렇게 38년이 흘렀어요. 정년퇴직 후 받은 퇴직금은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적지도 많지도 않은 돈이었죠. 이 돈으로 노후 20년을 버티면 되는 거였습니다. 월 150만 원 정도 쓰면서 조용히 살면 되는 거였어요. 모두가 저를 믿었습니다. 아내도 딸도 친척들도 이동수 씨는 절대 무리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출 심사를 38년 했던 사람이 어떻게 잘못된 투자를 하겠어요. 숫자를 보는 눈이 있는데 위험한 선택을 피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인데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퇴직 후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은행 이자가 연 2%밖에 안 됐거든요. 3억 5천을 넣어봤자 1년에 700만 원, 월 60만 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물가는 계속 올랐어요. TV에서는 노후 빈곤, 하우스 푸어 이런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그때 유튜브 알고리즘이 암호화폐 강의를 띄워줬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죠. 그런 거 도박 아닌가? 하지만 영상 속 전문가들은 달랐어요. 증권사 출신, 금융공학 박사, PB 출신들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도박 이야기는 전혀 안 나왔어요. 이더리움은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블록체인, 인프라입니다.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의 50% 이상이 이더리움망을 씁니다. 한 번도 시스템이 멈춘 적 없는 기술력이죠. 리플은 규제 친화적입니다. SEC 소송도 이겼어요. 국제 송금 시장의 미래입니다. 저는 3개월간 공부했습니다. 노트에 정리하고 영상을 반복해서 봤어요. 레이어이가 뭔지, 스마트 컨트랙트가 뭔지, 규제 친화성이 왜 중요한지 전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더리움은 기술이고 리플은 정책이다.
둘 다 사면 안전하다. 분산 투자가 원칙이니까. 전문가들이 그랬어요.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마라. 저는 평생 그 원칙을 지켜왔던 사람이거든요. 퇴직금 3억 5천만 원 중 3억을 투자에 넣기로 했습니다. 이더리움에 2억, 리플에 1억. 나머지 5천만 원은 생활비로 남겨뒀어요. 영상에서 그랬어요. 장기 투자로 접근하세요.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세요. 저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38년 숫자를 본 사람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내에게는 말했습니다.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뒀어요. 그게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3개월 후였습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 15%였어요. 이더리움 2억이 1억 7천이 됐고 리플 1억이 8,500이 됐습니다. 합쳐서 2억 5,500만 원, 4,500만 원이 증발한 거죠.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 그랬으니까요.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세요. 장기 투자자는 이럴 때 오히려 분할 매수를 합니다. 평단가를 낮추는 겁니다. 어느 날 은행 ATM 앞에 섰습니다. 낮 시간이라 밝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돈을 뽑고 있었죠. 저는 통장을 들고 서서 휴대폰을 봤습니다. 화면엔 빨간색 차트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15%. 한참을 그 화면만 봤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장을 올려다 봤어요. 지금이 기회야. 싸게 살 수 있을 때 사는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든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생활비 5천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출금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를 때 옆 사람이 볼까봐 몸으로 가렸습니다. 그 200만 원을 이더리움에 더 넣었습니다. 평단가를 낮춘다는 논리였죠. 6개월 후였어요. 마이너스 30%가 됐습니다. 이더리움은 1억 4천, 리플은 7천. 합쳐서 2억 1천만 원, 거의 1억이 증발한 겁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퇴직금 어디 넣었어? 정기예금 만기가 언제야?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아직 6개월 남았어요. 그날 밤 몰래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500만 원이었어요. 이것도 전부 코인에 넣었습니다. 회복하면 다 괜찮아진다. 지금은 참을 때다. 1년 후였습니다. 마이너스 50%가 됐어요. 이더리움 2억이 1억이 됐고 리플 1억이 5천이 됐습니다. 합쳐서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손실은 팔 때 확정됩니다. 안 팔면 손실이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배운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2년차가 됐을 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활비로 남겨둔 5천만 원이 바닥난 겁니다. 월 150만 원씩 쓰면 33개월 버틸 수 있는 돈이었는데 제가 중간중간 추가 매수를 하느라 이미 1천만 원 넘게 코인에 더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2년이 안 돼서 떨어진 거죠. 저는 먼저 보험을 해약했습니다. 종신보험이었어요. 20년 넘게 납입했던 거였죠. 해약 환급금이 800만 원 나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보험 해약했어? 보험료가 너무 부담돼서요. 이제 노후인데 보험이 뭐가 필요해요. 세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800만 원도 코인에 넣었어요. 이번엔 진짜 회복한다.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곧 알트코인 시즌이 온다고. 3개월 뒤였습니다. 차를 팔기로 했어요. 은색 현대 소나타. 10년 탄 차였습니다. 가족 여행도 다녔고 딸 대학 등록금 내려갈 때도 탔던 차죠. 중고차 매매 단지에 갔습니다. 흐린 날씨였어요. 가을이었나 봐요. 낙엽이 주차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딜러가 차를 한 바퀴 돌면서 봤어요. 300만 원 드릴게요.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이 차 새로 살 때 2천만 원 넘게 줬는데. 중고차 시세가 다 그래요. 10년 넘으면 거의 고철값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차 키를 딜러에게 건넸어요. 딜러가 현금 봉투를 줬습니다. 차 본네트에 올려놓고 세어보니 딱 300만 원이었어요. 그 돈도 전부 코인에 넣었습니다. 차는 나중에 다시 사면 돼. 지금은 기회야. 지금 사두면 나중엔 몇 배로 돌아와. 아내가 물었습니다. 차는 왜 팔았어? 이제 어떻게 다녀? 딸 학자금 좀 보탰어. 대출 이자가 부담된다고 하더라고. 4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핸드폰을 켰습니다. 코인 시세를 확인했죠. 오늘은 올랐을까? 하지만 매번 떨어져 있었어요. 빨간색 숫자들, 마이너스 기호들, 하루에 10번 넘게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서 밥 먹다 말고 저녁 먹고 자기 전에 혈압이 올랐어요. 소화가 안 됐습니다. 병원엔 가지 않았어요. 병원비가 아까웠거든요. 약국에서 소화제만 샀습니다. 아내와의 대화가 줄었어요. 밥 먹을 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뭘 물어보면 그래 이렇게만 대답했어요. 딸이 전화하면 피했습니다. 아빠 왜 전화 안 받아? 문자가 와도 나중에 답했어요. 미안하다. 바빴어. 가족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요즘 왜 저래? 딸이 아내한테 물어봤대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3년 차가 됐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을 해야겠다고. 61세에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면접 보러 갔을 때 사장이 물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 야간 근무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월 150만 원인데 그래도 하시겠어요? 네. 전직 여신부장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데우고 담배를 팔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새벽 2시에 취객이 들어와서 소주를 사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아저씨, 담배도 줘. 반말을 했습니다. 네, 어떤 거요? 저는 존댓말로 대답했어요. 한 달에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 중 월 100만 원을 생활비로 쓰고 50만 원은 또 코인에 넣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회복한다. 전문가들이 그랬어. 알트코인 시즌은 반드시 온다고.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4년 차가 됐을 때 제 코인 평가액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넣은 3억에서 1억 8천만 원이 증발한 거죠. 거기에 추가로 넣은 돈까지 합치면 총 3억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1억 2천만 원밖에 안 남은 겁니다.
4년차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편의점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나 봐요. 아빠, 딸, 왜? 나 결혼하기로 했어.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래, 축하한다. 근데 아빠, 전세 자금이 좀 필요해.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안 떨어졌어요. 아빠, 조금만 기다려봐. 은행에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해도 돼. 고마워, 아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카운터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코인 앱을 열었죠. 현재 평가액 1억 2천만 원. 지금 팔면 딸한테 줄 수 있을까? 아니야, 5천은 못 줘. 조금만 더 기다리면 회복한다. 그때 팔면 5천은 줄 수 있을 거야. 2주가 지났습니다. 딸이 다시 전화했어요. 아빠, 어떻게 된 거야? 집주인이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준대. 은행에서 대출 서류 준비 중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아빠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해. 괜찮아.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저녁 6시쯤이었어요. 저는 편의점 근무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집에 있는데 아내가 말했어요. 은행에서 전화 왔는데. 무슨 전화? 정기예금 만기됐다고. 찾아가래. 제 심장이 또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만기일이 3년 전이라는데 당신 정기예금 넣어뒀다고 했잖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퇴직금 어디 갔어? 어디 갔냐고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어요. 그날 밤 저는 전부 말했습니다.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아내는 제 맞은편에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아내가 미리 준비해 온 거였습니다. 빨간 도장도 함께. 코인에 넣었어. 뭐, 암호화폐 투자했어. 얼마나? 전부. 그리고 추가로도 넣었어.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얼마 남았는데? 1억 2천. 2억 3천은 어디 갔어? 떨어졌어. 계속 떨어져서. 딸 결혼 자금은 어떡하라고? 회복하면 줄 수 있어. 미쳤어? 4년 동안 회복 안 했잖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가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38년을 모은 돈을 어떻게? 저는 손을 뻗어서 이혼 서류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도장을 집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팔아. 뭐, 코인 당장 팔아. 남은 거라도 건져야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당장 팔라고. 하지만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배경엔 이미 짐을 쌓은 이사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일주일 후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들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하다. 미안하면 다야.
내 결혼은 어떻게? 조금만 기다려봐. 아빠가 꼭. 됐어. 이제 기대 안 해. 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들었어요. 딸이 시댁에서 돈을 빌렸다고. 시어머니한테 머리를 숙이고 5천만 원을 빌렸대요.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웨딩홀에 갔습니다. 고급 호텔이었어요. 밝은 복도, 샹들리에, 하얀 카펫.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복도에 서서 문을 살짝 열었어요. 틈 사이로 안을 봤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딸이 무대에 서 있었어요. 신랑 옆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하얀 꽃 장식이 무대를 가득 채우고 샹들리에가 빛났고 하객들이 가득 앉아 있었어요. 저는 문틈으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딸이 제게 말했었죠. 아빠는 오지 마. 창피해서 못 보겠어. 시댁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명해. 저는 몇 분간 서서 봤습니다. 딸이 웃는 모습을,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 벽에 기댔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5년 차가 됐을 때 코인을 팔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당뇨병증 진단을 받았어요. 치료비가 필요했습니다. 처음 넣은 3억에 추가로 투자한 3,300만 원까지 합쳐서 총 3억 3,300만 원을 넣었는데 최종 평가액은 3,800만 원이었습니다. 2억 9,500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지금 저는 63세입니다. 원룸에서 혼자 삽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짜리 방이에요. 방 크기는 3평 남짓. 침대, 책상, 옷장 하나 놓으면 끝입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로 월 150만 원을 벌었죠. 월세 40만 원, 공과금 10만 원, 당뇨약 20만 원, 식비 30만 원. 남은 돈은 50만 원. 그걸로 교통비, 통신비, 생필품을 샀습니다. 남는 건 없었어요. 아내와는 이혼했습니다. 재판까지 갔어요. 아내가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저한테 줄 게 없었어요. 결국 위자료 없이 이혼했습니다. 딸은 연락을 끊었어요. 1년에 한 번 명절 때 잘 지내세요라고 문자가 옵니다. 그게 전부예요. 외손주가 태어났다는 걸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알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딸의 사진이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캡처해서 갤러리에 저장했어요. 가끔 꺼내서 봅니다. 그리고 혼자 웁니다. 3,800만 원은 1년 반 만에 다 썼습니다. 원룸 보증금으로 500만 원, 이사 비용으로 100만 원이 나갔어요. 당뇨 치료비가 처음 6개월간 한 달에 80만 원씩 나가서 480만 원. 그 이후로는 치료를 못 받아서 약만 샀는데 1년간 한 달에 20만 원씩 24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의 생활비가 월 130만 원씩 18개월이면 2,340만 원입니다. 합치면 3,660만 원이에요. 지금 통장엔 8만 원 남아 있습니다. 3개월 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급격히 나빠진 거예요. 당뇨망막병증이래요. 혈당 관리를 못해서 그렇대요. 약값이 아까워서 약을 건너뛴 적이 많았거든요. 왼쪽 눈은 거의 안 보입니다. 푸옇게 흐려요. 오른쪽 눈도
시력이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정기적으로 안과 치료받아야 합니다. 레이저 치료를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실명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치료에 30만 원. 한 달에 2번 가야 한대요. 저는 한 번만 갔습니다. 2번째부터는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편의점에서 일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스름 돈을 잘못 줬어요. 손님이 1만 원을 냈는데 제가 5만 원으로 착각했거든요. 4만 원을 거슬러 줬죠. 손님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돈 잘못 주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물건 바코드를 찍을 때도 실수했어요. 숫자가 잘 안 보였거든요. 지난주였습니다. 낮 시간에 편의점 사장이 저를 불렀어요. 가게가 밝았습니다. 다른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이었죠. 저는 파란 유니폼 조끼를 입고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사장이 맞은편에 섰어요. 사장님, 네, 미안한데 요즘 실수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거스름 돈도 틀리고 물건도 잘못 찍고 시력 때문이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바로 해고될 게 뻔했거든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손님 불만이 들어왔어요. CCTV 보니까 실수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다음 달부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해고 통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이 어색하게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건강 챙기세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서서 유니폼 조끼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지막 일자리가 사라진 겁니다. 지금 저는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문자를 보냈어요. 월세 3개월 밀리면 나가셔야 합니다. 이미 2개월 밀렸습니다. 다음 달이면 3개월이에요. 지금 저는 고시원 방 침대 끝에 앉아 있습니다. 머리 위엔 형광등 하나가 깜빡입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보여요.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봅니다. 여러분을 봅니다. 38년 일한 돈이 5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건강도, 일자리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저는 한 달 뒤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릅니다. 가끔 유튜브를 엽니다. 여전히 암호화폐 영상이 떠요. 이더리움, 이제 시작입니다. 리플 곧 폭등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전처럼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여전히 전문가들이 나와서 차분하게 설명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저는 투자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겁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전문가들 말을 따라한 게 아니라 불안해서 도망치려고 했던 겁니다. 늙어서 가난해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가난해졌습니다. 분산 투자도, 장기 투자도, 분할 매수도 전부 맞는 말이었어요. 이론적으로는요. 하지만 제게는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끝까지 팔지 못했으니까요. 손실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조금만 더라는 말을 5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이 글이 공감이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